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키포인트 7번째 소득 종류별 과세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을 우리가 이제 개인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그러면 이제 개인에 적용되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총 8가지다. 8가지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열거되어 있다라고 해서 개인의 소득세는 8가지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가지가 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8가지가 조금 과세 방법이 틀립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금융소득은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예전에는 금융상품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을 때는 이자 배당이 딱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금융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새로운 상품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얘가 이자인지 배당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상품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이자나 배당과 비슷하면 유형이 같은 것은 다 포괄해서 다 얘는 이자 배당소득 같이 볼래.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 요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열거된 소득 가운데 얘는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자, 종합과세 합니다. 자, 근데 왜 이걸 이자 배당소득은 따로 분류를 해놨냐면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14%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종합과세에서도 또 한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겠지만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열거된 소득 가운데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각각 분류과세는 분류과세. 이것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왜 분류과세를 하느냐면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양도소득은 뭡니까? 부동산 같은 거 한 20년 가지고 있다가 올해 팔았으면 이 20년 동안 생겼던 양도소득이 올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쭉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걸 전부 다 과세를 한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보는 거죠.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에 30년 근무를 하다가 나는 퇴직금 받았는데 그걸 퇴직소득을 종합과세를 해버리면 그동안 30년 동안 이 퇴직소득이 누적이 되어 왔는데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는 거죠.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는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과세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만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래서 규정돼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라도 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켰다면 다 과세를 하겠다 이거죠. 증여상속세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완전 포괄주의. 늘어나면 다 상속 증여를 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 과세표준이 똑같은 금액이라면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 자, 어때요?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상속세, 상속증여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로 증여세 이 세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